구독 좀 해주세요. 채팅창에서 또 알보칠님이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미국 독립정전 때 프랑스가 참여한 이유가 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저당 잡혔기 때문이라고. 미국 독립전쟁 때 그 담배가 죄다 왕실 소유였는데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 목 달아나고 담배가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돼서 그래서 담배값이 붕괴가 됐고 담배가 부족해져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좋은 상식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그럼 담배가 처음 발견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한나님 목이랑 얼굴이랑 색이 너무 달라서 부자연스러워요. 얼굴만 화장했거든요. 몸까지 화장하진 않아서 그게 정상 아닌가? 제가 원래 이 색인데 화장해서 이렇게 된 거죠. 담배가 어디서 처음 발견됐을까? 청동기 시대? 그건 아니고 그건 너무 빠르고. 그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을 때 그때 처음 발견을 했죠.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 1492, 1492년. 우리나라 조선건국이 1392, 100년. 아무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때 원주민들이 풀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그 일행들도 들이마셔 보니까 기분이 좀 뭔가 좋아지고 이게 좋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 잎사귀 이름이 바로 타바코인데 타바코라는 이름으로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거쳐 이제 식민지가 되었던 이제 동아시아, 이제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아시아,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그게 담배라는 이름이 바로 타바코. 타바코가 우리나라 이제 이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음차해가지고 담바고 이렇게 부르다가 담바고가 담배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했지만 담배에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남쪽에서 온 신령스러운 풀이다. 그래서 남령초라고 불렀다고요. 요런 거 이제 이따가 퀴즈 할 거예요. 남령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근심을 잊게 한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예찬하는 그런 이름이 많은데 망우초라고 됐다고 합니다. 근심 우자 잊을망 망우초. 그리고 잊으려고 담배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원래 사랑에 빠지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상사병이라고 하죠. 담배의 다른 이름이 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다. 막 완전 사랑에 빠져서 상사초라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아니 얼마나 담배가 좋으면 상사초가 될까. 내가 요즘 이걸 막 준비하면서 아니 담배가 그렇게 좋은가? 막 궁금해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한번 펴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한 번 피면 다 주변에서 한 번 피면 끊을 수 없다고 하니까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왠지 막 괜히 시작하면 못 끊을 것 같고. 제가 상사초란 명칭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담배가 너무 조선시대 인기가 너무 많았대요. 그리고 담배가요, 여러분, 밭농사인데 비교적 키우기가 까다롭지가 않아요. 담배가 이렇게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키우는 것이 콩이나 뭐 보리나 옥수수 이런 거 키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고 훨씬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담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게 식량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담배를 막 키우고 있고 곡식을 키워야지 그걸 먹고 살 텐데 굶더라도 담배를 키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에서 이제 막 흉년 때 굶고 있으니까 쌀을 줬더니 쌀 가지고 담배를 바꿔서 피고 있어. 굶어 죽어가면서도 담배는 펴.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삼남지방, 뭐 전라도, 경상도, 이 충청도 이 비옥한 삼남지방에는 담배를 재배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몰래 담배를 재배를 했다라는 거. 근데 담배가 보리나 콩보다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청나라랑 이렇게 교류를 할 때 가장 담배가 이런 밀무역 인기 품목이었대요. 중국의 땅 그 기후 조건보다 우리나라가 담배를 재배하는데 더 기후 조건이 좋았고 우리나라 담배가 훨씬 더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웬 담배 얘기예요? 오늘은 담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담배값 인상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좀 여러분들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왜 피냐, 돈 낭비, 뭐 환경오염, 건강 버리고 주변에서 인식 안 주고 왜 피냐 이러지만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또 억울하죠. 끊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러신 분들 이런 얘기 하죠. 밥을 왜 먹니 너네는? 담배 그 좋은 걸 왜 끊니? 뭐 이러는 거죠.
그냥 저는 그냥 그 양쪽 다 이해해요. 그냥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담배를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내 앞에서 피는 건 별로 싫어하지. 냄새를 싫어하니까 머리 아파. 그렇게 뭐 담배 얘기, 뭐 조선시대 얘기를 좀 했고요. 조선이 가장 담배를 많이 폈을 때가 바로 정조 때였다고 합니다. 조선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웬만한 나라에 비해서 정말 꼴초 국가였다고 하는데 정조 때가 우리나라가 문화도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조 임금님 자체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또 애용가였다고 해요. 정조 때 흡연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였다고 합니다. 그럼 25%면요, 전체 인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중에 25%라는 건 웬만한 건장한 남자들의 3명, 한 2명 중 1명, 아니면 3명 중 1명은 무조건 담배를 폈다고 보셔야 되죠. 어린애들 빼면. 그쵸. 아기들 이런 애들은 못 피니까. 근데 그 하멜이 우리나라에 표류해 왔을 때 4세부터 5세 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조선시대는 여기저기 뭉게뭉게 담배를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담배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역사 속의 담배 애호가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제가 채팅창에 막 못 읽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 다 하고 쫙 다시 읽어드릴게요. 49일님도 감사하고 슬픈 발걸음님도 너무 고마워요. 김학애님도 팬가입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제피님도 스티커 고맙습니다. 정조는 되게 걸걸했대요. 욕도 잘하고. 그리고 정조가 싸움도 잘했잖아요. 이렇게 무예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런 무예 집도 만든 거 아시죠? 정조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무예까지 합쳐가지고 무사 백동수 유명하잖아요. 그 백동수가 그것을 시연을 하고 그것을 박제가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무예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참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만든 거로는 최초라고 해요. 그래서 정조는 무예에도 능하고 좀 남자다운 면이 있지 않았나. 똑똑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은 똑똑하고 좀 유한 인물이고 고기를 좋아하고 뚱뚱하고 이렇게 좀 책 읽고 책벌레였다면 정조는 책벌레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무예에도 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조가 그래서 더 좀 좋은 평가를 또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조가 그 무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룰 때 또 하려고 하는데 그 무예 서적에 왜 일본하고 중국의 그런 무예까지 넣냐면 적을 알아야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정검님 제가 이런 교육방송 중에는 안 읽어서요. 정조의 친위부대도 있죠. 그쵸 제삐님 장용영이라고 그 장영영을 이끌었던 그 무예가 능했던 사람이 바로 백동수였고 백동수는 드라마로도 나왔었잖아요. 무사 백동수 이래가지고 무예도 보통지 맞습니다. 그럼 무예 백과사전으로 만든 거 무예도 보통지에 관한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역사 스캔들 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정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썰고 빠졌지? 역사 속에 A형가들,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또 역사적인 인물을 매니아를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담배 매니아라고 꼽히는 사람이 바로 장유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인조 때 사람이에요. 이 장유가 영의정이 아니야. 우의정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 우리나라 혈통은 아니고 위구르랑 섞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몽고라던가 위구르라던가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선중엽 4대 문장가로 유명한 그 장유는 고려 때 기화했던 위구르족 출신인 장순용의 12대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국 피가 섞인 거죠. 이 사람은 조선 최초의 예언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담배를 피우면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 뭐 담배를 극찬했다고. 배고플 때 담배 피우면 배가 불러? 진짜? 고래?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 끊으면 살찐다고 그러는 건가? 이게 뭔 상관이지? 담배를 피면은 밥을 잘 안 먹게 되는데 담배를 끊으면 배가 고프니까 먹나? 주변에 보면은 담배 끊어서 살쪘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담배를 끊으면 살찌는 건 맞다고 그러시네요. 왜? 더 많이 막 먹어?
계속 눈 아래로 보시네. 그럼요. 저도 수업 준비한 거 이거 다 읽으면서 보죠. 이거 내가 다 외워서 해. 저도 막 수업 준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지금은 막 여러분들 막 제가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 스캔들 시간은 뭔가 우리가 역사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정조가 이렇게 애용가였구나. 막 그런 야사 이야기도 좀 하고, 담배가 입맛을 없게 하는구나. 담배를 끊으면 입이 허전해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먹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데 입이 허전하니까 막 이런 주전부리를 하시게 되는구나. 식후 담배 욕구 대신 단 거서 먹게 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야. 그쵸? 단 거 먹으면 살찌죠. 그리고 담배를 피게 되면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주로 흡연자분들 보시면은 그때 많이 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을 때 하루에 담배 5개 피는 내가 담배 끊게 시키니까 5개 피는 허용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모닝땡, 식후땡,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똥땡. 화장실 갔을 때. 그래서 하루에 5개는 무조건 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별빛님, 역사 선생님 맞고요. 화요일에는 그냥 재미있는 역사 얘기, 이런 거 막 풀어서 얘기하는 거 하고 있어요. 연근 남자님 감사하고요. 애연가 중에는 다 장수하신 분들은 없는데, 애주가들 중에선 장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담배가 몸에 근데 해롭긴 해요. 막 그런 폐암이라던가, 담배 피셔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사람 연예인 중에도 많잖아요. 그분도 폐암 아닌가요? 그 고 이주일 씨도. 그래서 아무튼 장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연가라고 합니다. 정조도 애연가였기 때문에 정조가 장유를 되게 선배로 극진히 모셨다고 해요. 정조가 쓰여 있는 거 제가 써드릴게요. 정조는 담배는 더위를 씻어주고 기를 평안히 하며 추위를 막아주고 음식을 소화시키며 변을 볼 때 악취를 쫓아낸다. 잠을 청할 때나 시를 짓고 문장을 엮을 때 피워도 좋다.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점이 없다. 옛사람으로는 오로지 장유만이 이런 담배 맛을 조금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조가 담배 완전 예찬론자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빨리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정조 때 전국적으로 금연상소가 막 올랐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담배를 피워대고 담배 재배 때문에 이제 이런 콩이나 보리나 이런 식량작물도 재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유생들 중에서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고리타분한 정통 성리학자들은 담배 자체가 외국에서 온 것이고,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좀 금욕적이고 절제를 중요시하고 청렴 결백 막 요런 거, 대쪽 같은 선비,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되게 요망한 불이고 막 요사스러운 짓이고 안 좋게 봤을 때요. 보수적인 그런 또 학문이기 때문에 담배를 오히려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학자들이라던가 좀 깨인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학문적인 영향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소를 막 올리고 금연을 해야 된다 막 상소를 했는데, 정조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술을 빚는 것과 뭐가 다르냐. 술은 빚게 하고 술은 누구나 술은 누구나 마시는데 왜 담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또 정조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은 왜 위구르에서 건너온 수박이 그때 위구르에서 이제 왔나 봐요. 북쪽으로부터. 그래서 수박은 좋아해가지고 맛있다고 제사상에도 올리는데 왜 담배만 가지고 배척하느냐 막 이러면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조 임금이 담배를 또 좋아하게 된 게 역사서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되게 잔인하게 돌아가셨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나란 일로 이게 심신이 고달플 때 그때 담배만이 자기를 위로를 해줬고, 그런 게 막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 막 자기 이제 힘들 때, 그래서 심신이 고달플 때 좋았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담배를 너무 좋아했던 애연가 정조는 이 담배 사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정조 제위 20년에 과거 시험 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담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런 기쁨을 백성들이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남영초 책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담배 유용성을 논하라는 식으로 그거를 과거 시험에 문제로 냈다고도 합니다. 마치 그러니까 지금의 논술 시험에 담배 유용성을 논하라 라고 쓴 거랑 비슷한 거죠. 완전 좋아하죠.
자, 그리고 같은 시대에 그 정조의 완전 그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 그 뭐야, 거중기로 이제 수원 화성을 축종했던 정약용, 그리고 이옥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담배로 심사를 달랬다라는 거, 담배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 아무튼 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흡연론이 많이 싸우게 돼요. 근데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이 담배 득과실에 대해서 되게 좀 객관적으로 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읽어드릴게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말한 담배의 유익한 부분은 가래가 목구멍에 걸려서 떨어지지 않을 때, 비위가 거슬리고 막 입에서 침이 막 나올 때, 소화가 안 될 때, 한겨울에 찬기를 막을 때 담배가 좋다. 하지만 무익한 거, 안 좋은 것은 머리를 나쁘게 만들고 눈과 귀를 해치며 머리카락을 희게 하고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며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피부를, 담배 피는 분들 치아가 약한가? 좀 누래지는 것 같긴 한데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주고 빨리 노안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거. 근데 사실 근데 담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심신을 달래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지만 사람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고 폐암을 유발하고 폐암 말고도 뭐 각종 질병, 호흡기 질병, 뭐 천식, 뭐 기관지 질병 같은 게 오잖아요. 그리고 피부도 탁해진다고 하고 건조해지고 뭐 늙고 뭐 등등등. 이는 어떻게 되나? 입 냄새가 심해지나 담배 냄새가? 그리고 또 금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실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박지원이 정조랑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았나? 정조는 되게 담배를 좋아하고, 박지원은 정조랑 좀 부딪혔던 게 문체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이때 글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인기가 많았잖아요. 박지원의 그런 뭐 양반전, 뭐 호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체 가지고 장난친다고 해가지고 문체를 바르게 써라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박지원을 혼내기도 할 정도로 박지원은 담배 피는 걸 싫어했고 뭐 김육 이런 대동법의 그 김육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노론의 당수 송시열도 담배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송시열이 좀 건강할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건강했냐면 몸에 사약이 안 받은 사람이야. 사약을 두 그릇 원샷 하고도 이렇게 방바닥 온돌 불 피우고 그래도 약균이 안 돌아가지고 제발 죽어주시옵소서 막 그 사약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애걸복걸하고 그래가지고 입 안에 입천장을 바늘로 긁어가지고 일부러 상처를 내고 사약을 먹고 겨우겨우 죽었다고 할 정도로 송시열이 그렇게 몸이 튼튼했다고 그래요. 담배를 안 펴서 튼튼했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금연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